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주관엽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뭐죠? 주관. 자, 배가 이렇게 있으면, 맨 처음에 우리가 파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키가 큰 거, 이게 주관이에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새끼를 친다 했죠. 그죠? 분할을 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잎이 몇 개? 16개 일반적으로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이나요? 자, 어린 이삭이 그 브라인드 좀 내릴래? 자,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유수 형성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이제 출수 전 30일에서 32일입니다. 유수가 형성되고 분화되는 시기가, 이때의 이삭의 길이는 0.02cm, 2mm 정도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염령 지수로 보면 잎이 16개가 맥시멈인데 전체의 한 77, 8% 정도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비간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마지막 잎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잎혀하고 잎기가 만들어지는 그 부위에서 마지막 잎이 10cm 밑에 있느냐 아니면 일치하느냐 아니면 10cm 위에 있느냐 이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삭을 이제 가지를 치는 시기는 이때 1차 가지가 분화되는 게 28일 전, 2차 가지가 26일 전이라 이 얘기를 했고요. 이삭 길이는 0.04cm, 0.1cm, 그리고 염령 지수는 83, 85, 6. 이때 이제 세 번째 잎이 나온다는 말은 위에서 카운트 했을 때, 지엽에서 맨 위에 있는 잎에서 카운트 했을 때 세 번째 잎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이삭꽃이 생긴다는 말은 영화가 분화된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삭꽃이 분화가 시작될 때는 24일 전, 출수 24일 전, 그리고 중간 때쯤은 22일 전, 그리고 이삭 꽃눈이 분화될 때는 18일 전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때의 이제 이삭의 길이는 0.04cm, 0.03cm, 약 2cm, 1.5cm까지 되더라. 그리고 이 염령 지수로 보면 약 90% 정도가 이때 다 나온다. 그러면 두 번째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삭꽃이 분화될 때고요. 마지막 끝잎이 나오는 시기는 이삭꽃 분화가 완료가 되었을 때, 요 6일 차이에 두 번째 잎이 나오고 마지막 잎이 나온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벤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이삭이 볼록하게 잉태했다, 임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요걸 수잉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숫자, 잉태할 잉자, 시기할 때 기자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생식 세포가 생길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출수 전 언제냐? 약 보름 전이다 하는 얘기죠. 그럼 이삭 길이는 1.5에서 5cm입니다. 그죠? 이때는 그냥 슬쩍 까보면은 뭐 완전히 그 형태가 완성이 되어 보이죠. 그러면 잎이 이때는 염령 지수로 보면 95% 잎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끝잎이 이제 지엽이라고 하죠. 한자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끝잎. 이게 이제 자란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서 볼까? 잎이, 이게 이제 마지막, 주관의 마지막 잎이다. 가장 하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잎. 요걸 지엽이라 그래. 또는 끝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일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엽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위에서 이제 카운트 하니까 나중에 출수 이후는 끝에 잎에서 카운트해서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엽, 여기 1엽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것이 2엽, 그 밑에 있으면 3엽, 그 아래 있으면 4엽, 그 아래 있으면 5엽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출수 이후에 광합성 하는 것은 위에 한 2개 내지 3개 잎에서 광합성을 한 것이 어디로 간다? 이삭에 전이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잎을 어떻게 초록색으로 유지를 해 주는가가 핵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 갔어? 왜 알아요? 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요 이제 끝잎이 나오고 나서 감수분열기가 시작된다는 말은 암술과 수술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감수분열이 시작할 때는 출수 전 15일 전, 그리고 감수분열이 중간쯤 되면 11일, 그리고 감수분열이 끝나는 것은 5일 전. 그러니까 출수 이삭이 폐기 한 5일 전에는 이미 다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의 이삭의 길이는 얼마냐? 5에서 20cm다. 이미 거의 다 자란 거죠. 그리고 염령 지수로 보면 지엽이 거의 다 자란, 얼추 자란 거죠. 97% 정도 자랐다. 이때는 여비간장, 아까 얘기를 했죠. 마지막 잎이 나오는 그 여비하고 잎표, 그 부분이 나오는 마디에서 어느 정도 마디가 아래쪽으로 마지막 잎이 나오는 그 마디가 있느냐 하면 여비 간장이 마이너스 10cm는 그 마지막에서 10cm 밑에 형성되는 거고요. 이때는 감소분열이 시작될 때고, 그 다음 감소분열이 중간쯤 될 때는 요게 딱 매칭이 되는 시기예요. 마지막 잎이 나오는 마디, 그 마디하고 여기 딱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소분열이 끝나면 여기서 마지막 그 마디보다 10cm 위로 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잎이 나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분이 발달되고 화분이 완성되는 것은 자, 출수 전 4일 그리고 1, 2일. 아까 감소분열이 끝났다 얘기했죠, 그죠? 감소분열이 끝나고 완벽히 완성되는 것은 1, 2일 전이다. 그러면 이삭은 이때 다 자란 거죠, 그죠? 염령 지수로 보면 100%다 됐다. 이때는 여비 간장이 12cm까지 마디가 마지막 마디에서 올라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꽃밥이 누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꽃필 때를 우리가 개화기라 하죠. 꽃 피는 시기를 제로로 기준하면 그 당일이란 얘기죠. 이삭은 이미 다 자랐고요. 염령은 100이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게 있어요. 자, 이거예요. 자, 조금 전에 여비간장 얘기를 했죠. 자, 여기 보면 여비간장 마이너스 10cm, 0cm, 10cm 얘기했죠. 그죠? 자, 요게 의미하는 게 요거예요. 자, A 보면 여비간장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마지막 잎이 나오는, 끝잎이 나오는 요 마디, 여기에서 여비간장이 얼마다? 마이너스 10cm다. 그러면 마이너스 10cm면 이제 감수분열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여비간장 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끝잎하고 2엽이죠. 이제 여기 1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지엽 또는 끝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2엽하고 나오는 게 요게 여비는 귀이단 말이에요. 귀. 요 위에 하늘로 보고 있는 게 잎표, 엽설. 한자로 하면 엽설. 그 혀처럼 생겼죠. 그죠? 자, 요게 딱 마주치는 시기. 요게 뭐냐 하면은 여비간장을 우리가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면 아까 봤듯이 여기죠. 여비간장이 제로면 어느 때냐? 감수분열이 중간점 된 때다 해서 출수전 10일에서 12일 전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로 보면 여비간장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2엽의
여기 여비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잖아, 마디에그, 그죠? 예, 엽의 잎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위로 10cm 끝 잎의 잎기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올라간 거죠. 끝잎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감수분율이 이제 끝났다 하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이제 10cm일 때는 감수분율이 끝났을 때. 그럼 출수 전 며칠이냐? 이삭이 바깥으로 나오기 5일쯤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동영상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이때는 이삭의 길이가 몇 cm냐? 5에서 20cm니까 거의 다 자라가는 시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감수분율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감수분율은 뭐예요?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네 개가 8개, 8개가 16개, 16개가 32개, 32개, 64개, 64개, 128개, 128, 그 다음 뭐이고? 296개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개가 두 개, 이렇게 이제 정식을 한다, 이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수술인 경우에요. 하분이 이제 꽃가루란 얘기죠. 하분은 꽃가루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염색체가 어떻게 돼요? 요 극쪽으로 이동하죠. 그죠? 이 세포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이 형성되고 그 다음 분리가 되고 4개가 되고 요 하나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분 간세포고 생식세포 이렇게 이제 관핵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낭이 형성되는 걸 보면 이거는 암술이죠. 그죠? 여기 보면 암술이 C방에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이제 한쪽으로 몰리죠. 그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몰린다. 그럼 이건 뭐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거죠. 요게 이제 7 보입니까? 요게 이제 가운데는 난세포, 그러니까 암컷 세포다, 암세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게 오리지널 세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다음에 요 돌 조자서는 조세포라는 게 있어요. 옆에 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뭐냐면 조금 위치가 아래인데 요거는 극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극핵, 요거는 사실 우리가 표시할 때 가운데 좀 표시하는데 어쨌든 여기 있다. 그러면 자, 여기 꽃가루 하나가, 그죠? 수술의 꽃가루가, 자, 여기 있나? 꽃가루가, 여기에 꽃가루죠, 그죠? 요거는 암술 머리구나. 꽃가루가 여기 있다, 가정하면, 벼에서 수술이 몇 개 있죠? 6개 있죠, 그죠? 6개, 하나당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디에 간다? 요 암술 머리에 앉는 거라. 그걸 주두라 그래요. 앉아서 하분 관액을 쭉 타고 내려가겠죠. 요건 암술 머리, 요겁니다. 요걸 크게 그리면 요렇게 생겼죠. 그러면 자, 원래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출수를 한다는 말은 요게 수술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 하얗게. 다음에 여기 있네.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출수, 이삭이 팬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입집을 뚫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수술을 했죠. 6개. 그죠? 여기에 꽃가루가 어디 암술의 요 주도 있죠. 위에. 여기다가 솔처럼 생긴 데 앉는 거지. 그럼 여기에 화분 관액을 타고 요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내려가서,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꽃가루가 요렇게 앉았죠. 그죠? 앉아서 요렇게 화분 관액을 타고 요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난세포가 있고 가운데 극핵이 있다 했죠. 그죠? 그 난세포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는 조세포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고, 요 난세포 하나하고 결합을 하면은 수정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꽃가루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 극핵이 있죠. 가운데 두 개. 얘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배수로 보면 요걸 이제 난세포를 N 하나다. 그러면 꽃가루가 N이다. 그러면 몇 N이 되는 거죠? 결합하면 2N이죠. N 더하기 N이니까. 그리고 꽃가루가 N인데 이 극핵이 가운데 두 개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2N이죠. 그럼 N하고 2N 결합하니까 몇 N이 된다? 3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정을 몇 번 했어요? 여기 난세포하고 한 번 하고 극핵하고 또 한 번 했죠. 그럼 두 번 했다. 그래서 중복해서 했다 해서 무슨 수정? 중복 수정. 이렇게 말한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 수정. 자, 그러면 여기 난세포하고 꽃가루하고 결합한 것이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나요? 요거 배가 되는 거예요. 배. 엠브리오. 싹이 나는 부분.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보면 여기 싹이 되는 여기 노란색이거든. 나중에 익으면. 그러면 노란색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밥 먹을 때 없죠? 그럼 도정할 때 다 깎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요게 극핵하고 화분하고 꽃가루하고 결합한 요것만 남는 거야. 그죠? 그냥 하얀 쌀만 남는다는 거지. 그죠? 그거는 뭐다? 전문용어로 배유다. 배유. 요거는 아래쪽은 배. 영어로 하면 엠브리오고 요 위에는 배유. 영어로 하면 엔도스펌. 이렇게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돼야 됩니다. 이제 중복 수정하는 거 원리 이해하겠죠? 꽃가루가 떨어져서 화분 관액을 타고 가서 여기에 난세포하고 결합하면 배가 되고 또 꽃가루와 극핵 두 개하고 만나서 결합하면은 뭐가 된다? 배유가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밥을 먹는 그 부분, 전분이 쌓이는 부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이해 안 되면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화분 관액이 정밀도로 이렇게 보는 거죠. 화분이 이제 발화해서 이렇게 정밀도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꽃이 핀다. 소위 이삭이 핀다 할 때 이삭의 개화 순서를 한번 볼까요? 한 이삭이. 요게 이제 우리가, 육묘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직파를 하든지 했을 때 맨 가운데 이제 피는 이삭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이삭은 여러분들 개념 알겠죠? 대답 좀 하자. 이삭 개념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 그러니까 다 안다, 그죠? 자, 그러면 더워서 안 되겠다. 또 옷을 벗어. 자,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출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집 속에 요렇게 수인기 때까지는 볼록하게 있다가 요렇게 얼굴을 내민다. 그걸 출수를 한다. 그죠? 나올 출자, 이삭수, 이삭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잉태해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왔을 때 요 상태를 보면 이미 요게 다 만들어져 있어. 이삭이. 요거는 전체를 이삭이라고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죠? 나달이라 한다 했잖아. 나달. 그죠? 영어로 하면 요거는 페니칼 또는 이어, 기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를 스파이크렛, 나달이란. 그 나달 요 바깥에 껍질이 요렇게 쌓여 있잖아. 요 껍질을 싹 벗겨내는 걸 뭐라 한다? 도정한다 이 말. 그러니까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큰 껍질, 작은 껍질. 그렇죠? 요게 뭐다? 왕겨다. 왕겨. 그 다음 이제 요걸 딱 벗겨내면 나오는 게 현미다 이 말이죠. 현미. 가수 현미 선생님이 아니고 쌀의 현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미에 있는 왕겨를 딱 벗겨내니까 현미 속에 뭐가 있다? 다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있다? 배가 있고 배유가 있죠. 아까 중복 수정한다 했잖아. 두 번 수정하니까.
중복서정이라 한다. 그죠? 그러면 배도 있고 배유도 있는데 그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게 종피, 외종피,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거기에 많은 게 단백질이 많아. 그래서 그걸 단백질청,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단백질 호자를 써서 호분청 이렇게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호분청이 많으면, 단백질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까칠까칠하다 아니면 부드럽다? 까칠까칠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생산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거야. 그걸 뭘 한다? 이 도전 과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벗겨냄과 동시에 뭐도 날아간다? 배 부분, 영양분이 가장 많은 66% 있는 배도 노란색이죠. 뭐 비타민, 무기성 가장 많은 것들이 싹 날아가 버린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전문용어로 갑니다. 도전 과정에서 보면 이제 껍질을, 완계를 요렇게 벗겨내면 현미가 되죠. 그죠? 요걸 재현 과정, 만들 제자, 현미 현자, 재현 과정, 현미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현미는 단백질청이 많다 했죠. 그럼 단백질청을 딱 벗겨내고 현미에서 뭐가 된다? 하얀 쌀인 백미로 되죠. 그죠? 그죠? 요것을 현백 과정, 현미에서 백미 되는 과정, 또는 정현 과정,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는 과거에 한자어로 쓰던 시절에 지금은 뭐로 한다? 우리 말수나 우리말 사용하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걸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정백 과정,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어디서 한다? 도전 공장, 일명 쌀 공장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골에 내가 지난번에 도정하는 거 유튜브 보내줬지? 안 보내줬나? 나중에 보내줄게. 도정하는 거 보면은 그 프로세스가 가정용으로는 다 진행이 된다 말. 근데 축약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 가정 시골에서는 하지만 이걸 이제 도시 소비자분들에게 공급을 하려고 하면 대량으로 해야 되잖아. 그걸 어디서 한다? 미국 종합 처리장이라는 데서 한다. 그 나중에 보여줄게요. 거기는 이제 도전 공장이라 그래, 일명. 그 쌀 공장이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농가에서 생산한 쌀을 산물 수매를, 산물이 뭐냐면 생산된 물건 그 자체를 바로 뭐에 톤백으로 담았어. 수분이 23%, 4% 있는 상태에서 수확한 그 자체를 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여기 이제 개수대가 있어. 저울이 있는 거지. 저울이 있으면 트럭이 채로 실은 자체로 이렇게 서면 무게가 딱 되겠지. 기록이 되겠죠. 무게 딱 적고 그 다음에 톤백을 어디에 도정하는데 갖다 부어버려. 갖다 부고 나서 트럭하고 요 껍질 있지. 요걸 그대로 이제 실는 거지. 그 껍질이라고 하면 톤백을 말합니다. 담아 어떤 용기. 그대로 싣고 다시 나오면서 무게를 딱 재지. 그러면은 우리가 수확한 알맹이, 소위 정조, 그죠? 정조의 무게만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생산해서 공급했다는 게 나오잖아. 농가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 이제 가면 돼. 가면 RPC 도전 공장에서는 뭘 하겠어요? 여기 이제 수분 함량이 중요하잖아. 그죠? 그럼 수분이 30% 된 거하고 20% 된 거하고 10%는 차이 나잖아. 무게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분 함량을 반드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네. 거기까지가 1차적으로 도전 공장, 소위 RPC, Rice Processing Complex에서 하는 일이라. 거기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기본이 30억 이상이 들어요. 도전 공장 제대로 하면.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뭘 하느냐. 우리가 수확할 때 수분이 몇 프로 정도에서 수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했죠? 이삭이 24%를 했죠. 그죠? 이거 24% 정도 수분이 되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건조하기도 쉽고 또 운반하기도 쉽고
미질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가장 합리적이다. 24, 5%.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관을 하려고 하면 이걸 바로 도정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관을 해야 되겠지. 1년 내에 도정 공장에서는 부산에도 보내고 서울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저장을 해야 돼. 그럼 저장을 하려고 하면 수분이 많은 게 저장이 잘 돼요? 수분이 낮은 게 잘 돼요? 수분 함량이 낮은 거. 건조가 돼야 보관이 오래되잖아. 그래서 수분을 몇 프로? 15%. 과거에는 14%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14%하면 밥맛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15% 상태에까지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를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죠? 햇빛이 말려도 되겠죠. 그 햇빛이 말리려면 멍석 깔아서 폈다가 또 걷어들였다가 힘들잖아. 그래서 도전공장 RPC에서는 전부 자동화가 다 돼 있어. 어떻게 이걸 정조를 이 나달 하나하나를 이렇게 밀어 넣는단 말이야. 벌크로 막 밀어 넣으면은 온도를 45도씨 정도로 히팅을 하면서 바람을 같이 이제 열풍 건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따뜻한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어떻게 된다? 정발이 돼. 정발이 되니까 나중에 이 나달, 알맹이 얘들의 수분 함량이 15% 정도까지 딱 세팅해 놓으면 건조가 돼. 얼마 만에? 거의 뭐 18시간, 24시간 하루 만에 건조가 싹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전체 프로세스라.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전체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삭 하나를 봤을 때 이 나달 알맹이가 달리는 순서를 보자 이거지. 요거를 주경이라 한다 했죠. 가운데 있는, 가운데 달리는 거. 그리고 가운데서 요래 바로 나온 것을 뭐 1차 지경이라 얘기했죠. 그죠? 1차 지경에서 다시 새끼를 치면 2차 지경. 이렇게 말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2차 지경 이상은 없어. 왜? 3차 지경, 4차 지경 하면은 어떻게 된다? 겨울이 와버려. 그러면 미질이 다 떨어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또는 품질에 있어서도 전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지경 정도까지만 따라서 이삭, 요 나달 알맹이 수를 한 이삭당 100개 이내로 맞추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 10대나 저기 동남아 같은데, 열대 이런 데 가면은 이걸 뭐 한 이삭당 알맹이를 3차 지경 또는 4차 지경까지 달면은 이게 계속 한 200개까지 달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기후적으로 안 맞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후에 맞게끔 품종도 다 만들어 놨다. 자, 그러면 요걸 주경이라 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1차 지경인데, 요 순서대로예요. 자, 1 선한 게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자, 요 1 써 있죠. 그죠? 요거는 주경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1차 지경에서 여기 나왔죠. 요 맨 끝에. 요거 1이죠. 그럼 요것도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근데 이 아래쪽에는 한 봐요. 요건 이제 늦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2가 되는 거예요. 요 아래는 또 3이 되고, 요 늦게 나와서는 게 2가 되고, 요 앞에 나온 것만 1이다 하는 얘기예요. 요렇게. 요것도 여기서 바로 나오고 1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지경에서 나온 것도 순서로 보면 요 순으로 나오고, 요게 두 번째로 나오고. 신기하죠?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출소하면 그냥 보지만은, 얘 나름대로 딱 순서를 정해놓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치면 성적이 딱 크래시파이 되듯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늦죠. 그죠? 위에 있는 게 먼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일을 하면 되겠다. 이삭이 피는 순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합니다.